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10년에 걸쳐서 개봉한 마블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개봉하기 몇 주 전 혹은 최대 몇 달 전에 영화의 제목과 동일한 이름의 프렐류드 코믹스를 내놓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캡틴 마블의 프렐류드 코믹스의 첫 번째 만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아이언맨의 나노수트에 대한 정보와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It's nanotech. You like it? 먼저 일반적으로 프렐류드 코믹스들은 영화 속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그려왔는데요. 캡틴 마블의 프렐류드 코믹스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지난 몇 년 동안에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의 동선을 따라 스토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언맨의 등장은 바로 마리아 힐이 어벤져스 기지에서 새로운 수트를 개발 중인 토니를 방문하며 시작되는데요. 토니는 프라이데이에게 업데이트된 나노수트의 반응 속도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하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에너지파를 최대치로 올려서 공격하라고 명령하는데요. 60% 정도를 낮춰서 테스트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프라이데이의 권유를 토니답게 무시하고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몸의 에너지파가 닿기 직전에 빠르게 동작하기 시작한 나노수트는 성공적으로 토니를 보호해내는데요. 풀파워로 방출된 에너지포를 맞았지만 토니는 그 충격이 간지러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확인되었던 나노 입자 방패를 양팔에 생성시켜 추가적으로 발사되는 에너지파를 막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 리펄서 파츠를 동작시켜서 단숨에 에너지파 방출 기기들을 파괴하는데요. 수트의 착용 속도와 리펄서 파츠의 에너지 방출력까지 확인한 토니는 이제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 즉 수트의 통합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개념은 항공우주공학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항공기가 비행 중에 동체의 일부가 분리되는 사태가 없도록 미연에 확인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로 토니가 증명하고자 한 것은 나노 입자로 된 아이언맨 수트가 어떠한 충격에도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How we doing? Good, Pat? Really good. Really good. Do you plan on helping out? I'm trying. He won't come out. 이렇듯 3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는 프렐류드 코믹스이지만 그 짧은 이야기 안에서도 토니 스타크는 수트 하나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가 여러 항목들로 나눠서 테스트를 하는 배경에는 이전 영화들에서 드러난 아이언맨 수트의 약점들 때문입니다. 우선 블리딩 엣지로 불리는 나노 입자 수트는 아이언맨 수트의 모듈화 단계의 바로 다음 세대인데요. 모듈화 단계에서는 어디에서나 토니가 부르면 날아와서 장착된다는 점, Told you. Where's the rest? 그리고 수트가 파손되었을 때 대체해줄 수 있는 파츠나 수트가 통째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극대화시킨 것을 보여준 전투가 바로 익스트리미스 군대와 수십 기의 아이언맨 수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완벽해 보이는 이러한 착용과 공급 체계에도 허점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스네든 윈터 솔저와 1대1로 대적할 때 수트 전체가 없어서 한 손에만 장착하는 소형 리펄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수트가 통째로 있었다면 당연히 윈터 솔저와 비등하게 혹은 그 이상의 힘으로 싸울 수 있었겠지만 당시 소코비아 협정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토니가 아이언맨 수트를 이 행사장에 챙겨온다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행동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투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Please tell me you brought a suit. Sure did. It's a lovely Tom Ford 3-piece 2-button. I'm an active duty non-combatant. 다시 말해 인피니티 워에서 공개된 나노 입자가 보관되어 있는 파츠만 있었다면 토니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부담없이 수트를 갖고 다닐 수 있다는 뜻인데요. I'm glad you brought this up because it's nothing. It's just a housing unit for nanoparticles. 여기서 더 좋은 점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퍼에게도 나노 입자 보관함을 하나만 건네주면 아이언맨 3편에서의 사태를 반복해서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증명하듯 최근 페퍼포츠가 착용하게 될 새로운 수트의 이미지도 공개되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는 이후의 영화를 통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at was really violent. 다음은 나노 입자 수트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이유인데요. 이 점도 시빌워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와 함께 육탄전을 하면서 드러난 한계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언맨은 공중전과 육탄전에 모두 능한 편이긴 한데요. 문제는 공중전을 벌일 수 없는 협소한 장소에서 맨주먹으로 싸우게 될 경우 캡틴의 연속 타격기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수트가 무겁습니다. 이 점은 심지어 토니를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인공지능 프라이데이마저도 인정한 부분인데요. You can't beat him hand to hand. 게다가 전투가 끝난 토니의 모습을 보면 수트를 장착했다고 믿기 힘들 만큼 피도 흘리고 멍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 수트가 외부로부터 사용자에게 오는 충격을 잘 막아주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제임스 로드의 추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도 시빌워에서 벌어진 일로 비전의 실수로 파손된 제임스 로드의 워머신 수트가 수백 미터의 상공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제임스 로드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그는 하반신 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토니는 이후 그를 위해서 보행 보조기구를 개발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충격이 오더라도 수트의 사용자가 충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처음으로 보여준 게 바로 프렐류드 코믹스에서 에너지파를 최대 출력으로 맞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프렐류드 코믹스 속 테스트 시기를 기점으로 몇 달이 지난 뒤가 바로 인피니티 워 때인데요. 토니는 컬 옵시디언의 무기에 정통으로 맞아서 공원으로 날아갈 정도의 충격은 물론 이후에도 여러 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우주선에 탑승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골절도 없는 것은 물론 And I want you to thank me now. Go ahead, I'm listening. 어디에도 그 흔한 상처 하나 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타이탄 전투에서도 타노스에게 내팽개쳐졌지만 이렇다 할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나노수트가 견딜 수 있는 충격의 한계는 있었으니 바로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들로 끌어당겨 날린 달의 조각들, 그리고 타노스에게 직접 맞았을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성을 맞는다던가 인피니티 스톤을 4개나 갖고 있는 외계 괴물에게 정통으로 맞는 지나치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렐류드 코믹스에서 토니가 테스트한 나노 입자로 생성된 무기들에 대한 점인데요. 코믹스에서는 리펄서 보조무기 그리고 방패 등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영화를 통해서 칼, 동그란 형태의 방패, 초고속 비행 부스트, 날개형 부스트, 고정 지지대, 소형칼, 구부림 방지 기계, 양발 충격파, 양손 충격파, 한손 충격파, 대형 방패 등 무궁무진한 나노입자 무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조 도구들은 토니가 사전에 제작해서 필요할 때 명령하면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Give me a little juice, Friday. 초고속 비행 부스트 같은 것은 인피니티 워 당시에는 스파이더맨을 구하기 위함이었지만 개발 단계에서의 토니는 시빌워 때 최선을 다해 쫓아갔지만 결국 자신이 잡지 못한 제임스 로드 때의 일을 고려했다고 파악됩니다. Sorry. 하지만 몇몇 도구들은 사전 제작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타노스의 손을 구부리지 못하게 하는 고정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대야말로 인피니티 스톤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건틀렛을 한번 쥐어야 한다는 점을 토니가 미리 알지 못했다면 제작해 놓을 수가 없는 도구인데요. Don't let him close his fist.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노 입자는 무궁무진하게 개발과 변형, 심지어는 즉석 제작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캡틴 마블의 프렐류드 코믹스를 통해 아이언맨의 나노 입자 수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점을 극복하며 첨단의 기술을 개발하는 토니를 보면 그의 장난스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매 순간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I'm the best. 그리고 잠시 캡틴 마블의 프렐류드 코믹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프렐류드 코믹스는 마리아 힐과 닉 퓨리의 시각에서 어벤져스 2편부터 시빌워 그리고 인피니티 워의 엔딩 사이의 일을 보여주는데요. 영화에서의 사건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스토리가 대다수였지만 중간중간 마리아 힐과 닉 퓨리가 분열된 어벤져스를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특히 닉 퓨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은하계급의 사건에 예의주시를 하며 캡틴 아메리카에게 다시 어벤져스가 모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마리아 힐과 단둘이 대화할 때는 어벤져스가 제대로 복구된다면 그녀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믹스의 마지막 장면은 인피니티 워의 쿠키 영상이기도 한 마리아 힐과 닉 퓨리가 먼지로 되어 사라지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 분열된 어벤져스가 무너지고 은하계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제 캡틴 마블을 부를 정도의 위협이라고 닉 퓨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벤져스가 쓰러질 때를 대비해서 남겨둔 닉 퓨리의 최종 방어선 캡틴 마블이 과연 얼마나 강할지는 내년 3월 영화 캡틴 마블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I can't sleep. Threat is imminent, and I have to protect the one thing that I can't live without. And my suits, they're part of me.